안녕하세요. 쑥쑥박사 김진숙, 이성숙입니다. 오늘은 아이를 정말 바꾸고 싶나요? 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즉, 내가 진정 원하는 아이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건강하고 씩씩하고 공부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웃음이 나오네. 네,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예의 바르며 동생이랑 잘 지내는 아이. 네.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은 아이. 똘똘하고 빠릿빠릿하며 재치있고 유머가 있는 아이. 게임은 적당히 하고 조절할 줄 아는 아이가 아닐까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아이는 쉽지 않겠지만 몇 가지는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가 쑥쑥박사를 하는 이유지요. 네. 우리의 똑개 프로젝트는 글래서의 선택이론과 현실요법의 기초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택이론을 아직 못 들으신 분들은 26, 27화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요법에서는 부모와 아이가 각자의 욕구 충족을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제시하였는데 WDEP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W, want. 내가 원하는 아이의 모습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아이의 모습은 어떤 욕구 충족을 위한 것인가? D, doing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현재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입니다. 네, E는 evaluation, 나의 행동이 효과가 있는가라고 평가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E가 제일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다음 P는 plan. 자, 나의 행동이 효과가 없어서 다르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입니다. 네. 이 WDEP의 과정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는 똑개 부모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똑개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인 것도 바로 이 WDEP의 과정을 소개해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네. 오늘은 그중 첫 번째 단계인 내가 원하는 것 W, want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아이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예를 들어 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힘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나도 엄마로서 능력을 인정받고 아이도 능력을 인정받아서 부모와 아이의 힘의 욕구가 충족되는 일이죠. 네. 그러므로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부모도 좋고 아이도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아이가 공부를 안 하려고 할 때 엄마와 아이 사이에 욕구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에는 공부만 잘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자, 예를 들어 공부를 잘해서 의사, 판사, 검사가 된다. 그런데 야구를 잘해서 프로야구 선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노래를 잘해서 인기 있는 아이돌 가수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꿈일 수도 있죠. 네. 또 게임을 잘해서 연봉이 높은 게이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학에 안 가고 사업을 해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요. 어떤 분야에서든 아이가 성공하면 힘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부모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겠죠. 네. 공부 잘하면 인생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고 그동안은 그게 성공의 지름길이기도 했지요. 네.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기도 하지만 공부 안 하면 그래도 불안한 이유는 다른 길로 갔을 때 성공할 확률이 낮고 또 성공 방식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니 불안한 것이죠. 네. 아이가 싫어해도 성공의 확률이 높은 공부를 강조할 것인지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밀어줄 것인지를 언젠가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선택하는 것이 쉽진 않죠. 네. 부모들은 공부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도 하기를 원하겠지만 둘 다 잘하는 것이 도저히 안 된다면 아이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고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정답은 없습니다. 이 부분이 부모들의 외로운 선택이기도 하고 용기 있는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네. 또 다른 욕구인 소속의 욕구에 대해서 말해 볼까요? 네. 소속의 욕구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싶은 욕구입니다. 아이들이 엄마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엄마 말을 잘 듣고 엄마 일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 것, 동생하고 사이좋게 노는 것. 네. 이런 행동들은 좋은 소속의 욕구 충족 행동이죠. 네. 그런데 큰아이가 동생을 미워하면서 자주 싸운다면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죠. 자기도 엄마에게 사랑받고 싶은데 엄마가 동생만 보살피니 엄마가 자기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즉 엄마를 빼앗아간 동생이 미운 것이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 부모들은 큰아이를 혼내면서 내 동생이니까 예뻐해야지 와 같이 훈계를 하는데 그것은 큰아이로서는 엄마는 나만 미워한다는 생각을 더 확인시켜주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이때 보면 큰아이하고 그 동생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되나요? 뭐 연년생도 있고 2살, 3살 다 둘 다 애기인 네. 거죠. 그런데 네네. 그 연년생이나 2살, 3살 차이인데 네. 큰아이한테는 많은 짐을 지우는 거죠. 지우는 것 같아요. 네. 엄마들은 왜 큰아이에게 화를 낼까요? 엄마가 원하는 것은 큰아이가 양보를 잘해서 사이좋게 놀기를 원하는데 네.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네. 그러다 보니 큰아이가 원하는 엄마의 사랑도 못 얻고 엄마가 원하는 것인 동생하고 사이좋게 노는 아이도 되지 않죠. 둘 다 안 되는 거죠. 네, 네. 이때 엄마와 아이가 원하는 것을 모두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지요. 네. 동생하고 싸우는 이유는 큰아이도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기 때문에 동생하고 싸울 때 우리 부모가 큰아이만 혼내고 양보하라고 하지 말고 큰아이 편도 들어주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빠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로도 하지만 행동으로도 자주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도 엄마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어느덧 달라지게 됩니다. 엄마도 큰아이가 행동이 달라지면 물론 기분이 좋아지겠지요. 그러므로 평소에도 큰아이를 자주 안아주시고 놀아주시고 사랑한다는 표현도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큰아이가 엄마의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을 하기 전에 관심을 보이고 칭찬도 해주면 동생하고 싸우는 일도 줄어들고 큰아이도 행복해질 것입니다. 되게 쉬워 보이는데 왜 안 될까요? 그렇죠. 네. 5살 아이가 3살 된 동생을 엄마 몰래 자꾸 꼬집어서 엄마가 동생을 휴지통에 버려버릴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큰아이가 너무 좋아하면서 버리자고 하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황당하고 또 화가 많이 났어요. 네, 그 마음 알겠어요. 네, 사실 시작은 엄마가 했죠. 잘못한 거죠, 엄마가. 이때 엄마는 휴지통에 버리자는, 동생을 휴지통에 버리자는 큰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생을 꼬집을 만큼 마음이 불편한 큰아이의 심정을 읽어서 알아줘야 되겠죠. 동생이 정말로 밉구나. 엄마가 동생만 보니까 너가 많이 섭섭하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이의 욕구를 이해하는 행동이죠. 네. 그런데 그럴 때 그런 말이 잘 안 나오죠. 안 나오지요. 네네. 네. 이와 같이 아이들이 엄마의 사랑을 받기 위해 하는 행동 중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한테 놀아달라고 징징거려요. 또 옷이나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는데 옷이나 장난감이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엄마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르는 경우도 있지요.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예빈이가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는 것처럼 아이들은 엄마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말썽을 부리기도 합니다. 말썽을 부려야지만 엄마가 자기를 쳐다보기 때문이지요. 네, 아이들이 눈을 깜빡거리거나 손가락을 빠는 등 틱도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생기는 불안한 마음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틱을 없애려면 아이에게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하고 네네. 관심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네. 즉 아이의 욕구가 먼저 충족되어야 아이가 엄마가 원하는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이 참 중요하네요. 네네. 세 번째로 즐거움의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마들의 관심사인 아이들이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요? 첫째, 즐겁기 때문이죠. 결국 아이들의 즐거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동이지요. 엄마는 아이가 게임하는 것을 왜 싫어하는 거죠? 아이가 게임을 적당히 하고 자기 일도 하면 좋은데 게임만 하다 보면 중독이 돼서 공부를 못하게 될까봐 싫어하는 것이죠. 네. 엄마가 원하는 게임을 적당히 하고 그만둘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의 즐거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건전한 대안을 찾아봐야죠. 네. 그러면 아이가 게임 말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아빠랑 자전거 타기를 한다. 또는 강아지를 키운다. 네. 물감놀이나 점토놀이를 자유롭게 하도록 하거나 네. 블록놀이를 재미있게 한다. 놀이터에서 신나게 논다. 이런 놀이를 많이 하면 즐거운 일이 많아서 게임에 연연해 하지 않을 텐데 왜 부모들은 아이들과 놀아주지 않을까요? 네. 엄마가 바쁘기도 하고 놀아주려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번거롭고 힘이 드는데 게임은 손쉽게 할 수 있어서 엄마도 바쁘거나 귀찮을 때는 핸드폰을 쥐어주니까 아이는 재미있는 게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평소에 즐거운 일이 많은 아이들은 게임 중독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봐도 부모님들이 특히 아이들한테 핸드폰 주어주는 경우가 막 그때 조용하니까 네, 그때 자기 할 수 있는 대로 하는데 이게 이제 습관이 되면 문제가 되죠. 네. 엄마가 게임을 절대 못하게 하면 아이들은 친구한테 빌려서라도 게임을 합니다. 네. 그러므로 아이들이 게임을 하면 즐겁다는 걸 인정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게임을 적당히 하고 그만둘지도 않은 조절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네. 자, 네 번째 자유의 욕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기 먹고 싶은 것만 먹는다.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옷을 입는다. 친구하고 실컷 놀고 싶다 등이지요. 네. 옷을 자기 마음대로 입겠다고 떼쓰는 아이는 왜 그럴까요? 자기 입고 싶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원하는 것이지요. 엄마가 그 옷을 안 입히고 싶은 이유는 그 옷이 계절에 안 맞거나 또 활동에 불편해서이지요. 그런데 옷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전혀 안 주면 아이는 어떻게 하죠? 아이들은 기어이 그 옷을 입겠다고 때를 쓸 수도 있죠. 네. 이런 일은 처음에는 아이의 자유의 욕구 충족을 위한 행동이었는데 엄마한테 때를 시작하면 이것이 아이와 엄마의 힘겨루기가 되기도 하지요. 아이에게 옷을 고를 수 있는 자유도 주고 계절에 맞는 옷도 입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시리즈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생존의 욕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이들도 힘들고 지치면 쉬고 싶지요. 또 배가 고프면 먹고 싶지요. 목마르면 물을 마시고 싶어 하지요. 예를 들어 아이가 학원에 안 가겠다고 하는 데는 왜 그럴까요? 학원에 안 가겠다는 이유가 학원 스케줄이 너무 많아서 몸이 힘들어서 안 간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영어 공부 숙제가 너무 많아서 피곤하고 놀 시간도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우리 아이가 학원을 잘 다녀서 성적이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이때 숙제를 줄여주는 것이 맞는지 아이가 참고 하도록 해야 하는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는 엄마로서도 힘든 결정이죠. 아이의 능력이나 마음 상태를 잘 알아야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죠. 네. 이 힘든 결정을 잘해야 똑개 부모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육아에서 이 부분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답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런 선택은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부모가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결정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선택 이론에 딱 맞는 말이에요. 네네네. 문제 행동처럼 보이는 아이들의 행동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한 행동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아이는 욕구 충족을 위해서 한 행동이었지만 그 행동이 엄마의 생각과 다르거나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 부모들은 그것을 문제 행동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로 보이는 아이의 행동을 고치려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아보기를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프면 아이는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빵을 먹을 수도 있고 과일을 먹을 수도 있고 초콜릿을 먹을 수도 있지만 초콜릿이나 과자만 먹으면서 밥이나 반찬을 안 먹으려 한다면 이 행동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이가 초콜릿이나 과자만 찾지 않게 하려면 우리 부모들은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서 아이에게 골고루 먹게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W, want, 즉 엄마나 아이가 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 여기서 잠깐 선생님 현재 진정 남편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참 궁금하네요. 참 많은데요. 자, 여자들은 남자들처럼 나도 아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끔 하지요. 네. 그래서 지난 30년간 아내로서 살림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일도 하고 했으니 기적이 일어난다면 아내와 남편의 역할을 바꾸어서 남은 생을 살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역할 전환을 원하시는군요.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네. 남자들은 밖에서 일만 하다가 은퇴를 하고 나면 집에 있으면서 냉장고도 뒤지고 아내와 자식들의 일에 모처럼 기웃거리다가 잔소리를 하는 등 여자들이 하던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지요. 즉 남자들은 힘의 욕구를 중심으로 살다가 소속의 욕구로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겠죠. 이와는 반대로 여자들은 남편의 은퇴와 함께 운동하러 나가고 친구 만나고 취미생활하고 여행 가는 등 그동안 못 누린 즐거움과 자유를 찾아 나서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욕구가 균형을 찾아가는 모습이죠. 네. 지금까지 엄마가 원하는 아이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반대로 아이가 원하는 엄마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다 아시겠죠? 항상 상냥하고 화내지 않는 엄마.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에 있는 엄마. 맛있는 간식을 잘해주는 엄마. 나랑 잘 놀아주는 엄마겠지요. 엄마 자판기라는 동화가 떠오르네요. 그 중에서는 어떤 엄마 나오죠? 뭐 피자맘, 뭐 놀이맘, 뭐 여러 가지가 나오죠.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엄마죠. 네.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보기로 하죠. 첫째, 아이들이 어떤 것을 원할 때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그런데 그 욕구를 충족하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엄마 마음에 안 들 때 우리는 그것을 문제 행동으로 본다. 셋째, 하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아이가 원하는 것을 바람직한 방법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국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있어? 공감했어? 또 보고 싶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